안녕하세요. 인천 아파트 주간 12월 첫째 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매매는 상승, 전세도 상승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인천 부동산 시장을 요약하면은 매매가 상승하고 있고 전세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지역 매매로 봤을 때는 서구는 청라동과 마전동에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 중구는 중산동과 운남동 위주로, 미추홀구는 용현동과 하객동이 살기가 좋죠. 연수구는 송도동, 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는 부평동과 산곡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 곳을 요약해 보면은 모두 인천 내에서는 각 구별로 조금 살기 좋은 동네가 현재 매매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하락은 현재 보이지 않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세는 서구는 당하동과 가저동이 조용한 단지 위주로 이제 상승하고 있고, 미추홀구는 하객동과 용현동 위주로 매매와 동일하죠. 남동구는 구월동과 간석동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운남동과 중산동 구축 위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맹점부터 말씀드리면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량은 계속해서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거래량은 상승했고, 12월은 연말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달에 60.5%, 10월달에 65%, 11월달에 75%, 11월달은 아직 매매 거래 신고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12월 말까지니까요. 11월 말에 이제 계약한 것들은 12월 말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12월 달은 현재 2.5%입니다. 아마 11월 달에 80%를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12월에는 잠시 주춤하고 연초로 2026년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제 11월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는 100% 넘게, 3월부터 9월까지 100%가 넘었었고, 10월, 11월은 이제 100%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전세를 거래할 수 있는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연결된 거래량도 주춤하다는 모습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만큼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출 금리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먼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도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시중은행 상품을 이용한다면 4% 초반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잔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시중은행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해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각 영업점별로 지금 한도가 끝난 영업점도 많기 때문에 지점별로 이제 가가호 방문하셔가지고 한도가 남아있는 곳에 이제 대출 접수를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 초반인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는 변동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채권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으로 우리는 금리가 4% 초반의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월 2주차 이제 금리표인데, 담보대출, 전세대출 모두 4.2, 4.3, 여기서도 허그는 3.9, 4.9, SJ 서울보증 4.2, 4.1 이렇게 지금 추세 12월과 전혀 크게 다를 게 없는 금리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이제 2026년 상반기 정도에 한번 한 3월 넘어서, 상반기 넘어서 1, 2월, 3월까지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여름쯤 가면서 한번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4% 초반으로 계속 간다. 근데 앞으로는 4%대가 뉴 노멀인 지금 금리 상황이다 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저당 상환 말소 조건으로 전세 대출이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가 버팀목 전세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전세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 매물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전셋집을 찾다가 결국에 지쳐서 시중은행 전세 대출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가시거나 아니면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거나 라는 세 가지의 경로로 다시 변경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세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은 이제 월세만 남게 되는, 점차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부동산 뉴스와 이제 정책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뉴스와 정책을 알면은 부동산 투자 길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을 빼고는 이제 매수 문의가 없다는 모습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벨트의 거래가 한 달 만에 80%로 뚝 이제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서울 전역이 이제 상승폭이 일제히 둔화되었고, 수요가 몰리는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숨고르게 들어갔고,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일부 해제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오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매수 문의가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및 재건축 추진단지에서는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11월 달에는 특히나 이제 서울 중심 쪽이나 이제 비규제 지역 그리고 광명까지도 이미 많이들 매수를 하셨습니다. 광명의 인근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면은 저희 인천 쪽이랑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엄청 많은 계약서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가 광명에서도 중심부가 아닌데도 그 정도였으면은 중심부는 더 뜨거웠으리라고 예상되겠죠.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제 기사였는데,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찬성을 했고 무주택자인 분들은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주택자는 긍정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지만 무주택자는 부정적으로 본 거죠. 저는 결과가 오히려 반대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재명 정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설문 결과는 무주택자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노력한 거에 비해 그에 맞는 결과가 현재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이 정책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 현재 1차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볼 수 있고, 이제 이재명 정부도 고심이 깊어지겠죠. 어떻게 정책을 다시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지 아니면 좀 변경안을 가져가야 할지 아마 고민하고 내년에는 어떤 정책을 낼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정책은 지방선거 끝나고 보유세를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그 전에 다른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민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이제 민간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첫 돌파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는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 인천도 수도권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일반 분양가가 이제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상승 이유는 공사비와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민간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무서울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우리가 옛날이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배 이상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복지와 그리고 사회 이런 정비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있어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AI 시대에 맞춰서 지금 AI 패권 정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풀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결국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의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토어제나 조정 대상 지역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그리고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뭐 주택을 매매할 때도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도 다 작성을 해서 국가에서 투명하게 보고서는 뭐 탈세나 혹은 잘못된 증여 같은 게 없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기 때문에 매우 조금 집을 사기에는 옛날처럼 이제 부모님한테 그냥 돈 받아가지고 조금씩 받아서 사거나 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자금 계획을 세워서 서울 것을 매매할 때는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천 아파트 11월 신고가 같은 경우는 지역별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84 타입만 짚어드리면요, 센트리폴 연수 공련동의 송도역 앞에 있는 레미안 센트리폴이 지금 매매가가 41평 같은 경우 피가 좀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당하동의 파라곤 센트럴파크, 이제 우리 검단 신도시 쪽에 있는 아파트고 7억 3천 33평, 중구 같은 경우는 33평에 매매 5억, 서구 당하동의 금강역 금강펜테리움 이번에 무순위 청약 나왔었죠. 34평에 7억 1800, 안전마진 2억 이상 있는 무순위였습니다. 경쟁 치열했고요. 원당동의 우미린 더 시그니처 34평이 매매 8억 1500입니다. 가정동 루원 린스트 라우스 더 린시티는 36평 7억 500. 같은 팔산대 금액이 다 다르죠. 그럼 어느 지역이 지금 더 비싸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검단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하동 쪽의 예미지가 33평 5억 6,500, 시티오실의 34평 6억 9,521만원, 계양구 작전도의 우남 푸르미아 매매 4억 2천, 연수공련동 센트리폴 3단지 84가 7억 5천. 전매가 막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 DMCT 3평이 매매 11억 9천입니다. 송도가 제일 비싸죠. 지금 현재 화기동은 34평이 5억 4천, 중구는 33평이 5억 3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마다 84 타입의 매매가가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데, 각 지역별로 인천에서도 인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 구별 대장 아파트가 있고, 대장 아파트가 또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장 아파트 밑에 2등, 3등, 뭐 4등, 10등 아파트가 쭈루루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1등 아파트의 가격이 다른 지역의 뭐 6등 가격과 비슷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입지 차이 때문에, 이 부분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 그럼 내가 원래 살고 있는 터전에서 계속 쭉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은 자산을 좀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옮길 때는 어느 지역을 옮길지를 이렇게 실거래가를 보시면서 항상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미리미리 예측하고 예상하고 있으셔야 자산을 이제 상승시키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치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구별 매물 증감을 보겠는데요. 계양구, 서구, 남동구는 매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중구, 부평구, 뭐 연수구, 미추홀구, 동구, 강화군 이렇게 했는데, 뭐 매물이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줄어든 것도 많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와 매수가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세 같은 경우도 파랑새골 1위부터 9위까지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일주일 전입니다. 미추홀구는 한 개 늘었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를 보시면은 전세 매물은 미추홀구를 빼고는 뭐 좀 줄어드는 추세구나. 매매 같은 경우는 계양구, 서구, 남동구가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구나. 중구,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 동구, 강화구는 소폭 매물이 늘었구나 라는 점으로 추세를 예상하는데 이 지표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천 부동산 전문가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1월 달에는 2030 25평 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천은 6억 이하 신축들이 강세이며, 뭐 3인 가족,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6억이라는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그 이하로 84 타입을 알아보는 신혼부부나 혹은 3인, 4인
신생아 특례를 받으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지역별로 청약의 또 온도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번에 또 CTOCL과 검단 호반이 증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흐름이 다르다는 거, 가격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 내가 사는 지역이 물론 살긴 좋지만 앞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얼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느냐는 지역별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출퇴근이 불편해지더라도 인천 내에서도 상급지를 가겠어 하시는 분들은 얼른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천은 대단지 신축과 구축은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가 거래가 되고 있고, 인기 단지 같은 경우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학군이 좋은 대단지 신축은 일반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부평 쪽에 신축이 점점 대단지 규모로 역세권 그리고 상급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3069역까지 공급이 되면 7호선 라인 쪽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수순인데요. 3069역 같은 경우가 세계 시공사 컨소시엄으로 2000세대가 넘습니다. 아마 일반 분양가가 2700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84가 거의 9억원 당연히 넘는 수준일 겁니다. 뭐 누군가는 비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오르는 민간 분양가를 아까 앞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분양가 상승을 받아들여야 되지, 저건 잘못된 금액이야 라면서 오히려 부정하시면은 지금 흘러가는 흐름에서 뒤처질 수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구축 아파트는 가치가 있는 곳을 매수하셔야 되는데, 대단지, 학군, 역세권 세 박자가 부합하는 곳을 고려하시고, 대출은 내년부터 다시 풀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하고 있고, 인천까지는 풍선 효과가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광명에서 중동, 부천 중동 같은 경우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이 거래가 좀 됐거든요. 그 말인즉슨 중동도 구축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단지들로 거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똘똘한 한 채인 거에 계속해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 만든 자료인데 객관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해서 항상 제가 들고 다니는 자료입니다. 인천은 5급지입니다. 결국엔 서울과 가까워질수록 3급지 정도, 3, 4급지 정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서쪽에서는 제일 좋은 그리고 선호하는 쪽이 목동이죠. 목동은 2급지입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높은 급지죠. 부동산 급지를 보시면 인천에서 인천 연수구 높고, 서구, 부평구, 남동구, 중구, 미추홀구, 계양구 요 순인데, 지금 요 순에서도 서구에서도 검단 쪽, 부평에서도 부평 신축 쪽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평구도 연수구를 따라갈 수 있는 지금 지역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과 가치를 잘 평가하시면 인천에서도 재개발 진행되는 곳 중에 지금 매수하시기 좋은 매물들을 현재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분양가 평당 2,200이죠. 부평구는 이제 2,500 넘어서 2,700 이상 나올 것 같고요. 고양시 2,500, 수원 영통 3,300, 구로구 3,800, 광명시 4,500 이상, 은평구 4,500 이상입니다. 오르는 부동산과 오르지 않는 부동산, 그리고 내려가는 부동산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거주를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항상 가치 있는 매물로 시작하시길 바라며, 내가 아직 시드머니가 모이지 않는 상태라면은 시드머니를 조금 더 많이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걸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시드머니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가치 없는 물건을 사게 되면 첫 단추가 이제 꼬이기 때문에 갈아타게 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인천의 부동산 고민이나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시고 싶거나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한테 여기 핸드폰 번호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으로 인천 부동산 연구소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영상 하단 링크에 인천 부동산 연구소 단톡방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많은 정보들 얻으실 수 있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답변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분들도 많이들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